자,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죠.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허지연 변호사, 이 층간소음 문제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참 논란들이 많은데 이거 이번에는 어떤 일 때문에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나머지 이사간 이웃을 1년 반이 지나서 다시 찾아가서 해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안 간 분이 찾아가서 해명해달라 찾아갔다고요? 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가족은 밑에 살았고 이 피해자 가족은 윗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층에 살던 이 남성이 윗집에 계속해서 층간소음 난다라고 하면서 항의하러 여러 번 새벽 시간대에 찾아가고 출입문도 강하게 두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윗집에서 좀 불안하니까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래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이 이사간 여성 가족이 사는 아파트로 다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찾아가서 이 여성을 기다리고 윗집에 살던 여성을 기다리고 그 여성의 자녀에게 접근해서 엄마 아빠 불러라 이렇게 말한 혐의를 받아서 결국에는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이거 찾아가서 이렇게 엄마 아빠 불러라 했는데 어떤 죄목으로 실형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죠. 스토킹 처벌법.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직접 찾아가서 여러 번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이랑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찾아가거나 접근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스토킹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으로 내가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을 중간에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새벽 시간에 자주 찾아간다거나 뭐 따라다닌다거나 접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스토킹 행위로 평가받아서 오히려 스토킹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연은 특히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윗집이 피해서 이사를 간 지 1년 반이나 지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사간 아파트까지 해명을 듣겠다는 이유로 또다시 찾아간 것은 재판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재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우 시장님, 저희 지금 사파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아니 아저씨가 와서 너네 엄마 아빠 불러와 그러면 아이들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바로 저 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나의 아이든 남의 아이든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1년 6개월 전에도 아주 수시로 문을 두들겨서 소음이 난다라고 항의를 했다면 아이들도 이 남자의 얼굴을 안다거나 혹은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멀리 이사했는데 그 아저씨 새벽에도 막 문을 두드리던 그 아저씨가 또다시 나타나서 너네 엄마 아빠를 불러라 라고 뭐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해를 한 이 남성은 결코 자신의 어떤 아무리 뭘 정당화시키더라도 그 집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 그런 이 선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동정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보니까 개그맨 정주리 씨도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논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사 온 지 3개월째인데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처음엔 연예인이 산다고 신기해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알고 보니 연예인 개그맨 정주리 씨였다라고 합니다. 해당 글에는 아들만 내신 집이니 이해를 해야지 싶다가도 자정까지 애들이 소리 지르면 논다. 새벽에는 돌진한 막내가 꼭 깨서 30분은 넘게 악을 쓰며 울어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애들이 시끄럽게 놀아도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본인이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여태껏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에 이 정주리 씨의 SNS에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글이 올라왔는데 정주리 씨 이야기인 것 같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다. 이런 SNS에 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주리 씨가 글을 올렸군요. 사과하는 뭐 이런 글을 올린 건데 아이들을 조심시킨다고 했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히 교육하려고 합니다라는 뭐 사과문까지 올리면서 뭐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이번 정주리 씨 사례를 보고서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아이가 4명인데 그 정도는 이웃끼리 조금 뭐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예요. 예전에 2021년에 그 이휘재 씨 부부가 그 약간 층간소음 논란으로 해명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집에서 네네. 뭐 약간 뭐 놀이 같은 거 하다가 뭐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몇 데시벨이 네. 있는데 실제 측정해 보면은 그 데시벨보다 다 아래, 기준치 아래로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도에 민감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좀 양보를 해야 되고 당시에 이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둬가지고 조금 법정까지 가지 않게 조정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민감하신 분 그리고 좀 둔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이런 걸로 좀 해결해야 될 거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네. 제 밑에 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자기 남편분이 네.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아침 6시에 발소리가 쿵쿵댄다라는 건데 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쿵쿵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갈등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결이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슬리퍼를 신었죠. 그래도 들린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고 몇 번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갈등을 좀 좁히는 방향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요 그렇게 뛰지 말라고 하는데 막무가내여서 저희 아랫집에 상당히 미안했던 적이 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허지연 변호사. 근데 이 층간소음 문제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한 초등학생들 화제더라고요. 가는 마음이 고우면 오는 마음이 고운 것 같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서로 곱게 보냈더니 깨끗하게 편안하게 해결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 아래층에 사는 10살 초등학생이 있고 윗집에 이제 아기를 키우는 돌이 되지 않은 아기를 키우는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기가 8개월이니까 보행기를 한창 탈 나이여서 그렇죠. 보행기 소리가 거슬릴까 봐 먼저 아래층에 쪽지랑 빵을 사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사 와서 아기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의 쪽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래층에 사는 10살 초등학생이 답장을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사 오신 거 축하드린다. 이렇게 아기 보행기 많이 탔으면 좋겠다. 괜찮다 하면서 아기가 잘 때 무섭지 않도록 이 잘 때 쓰는 하트 수면 등을 선물해 드릴게요. 보답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잘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다쳐서 깁스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쿵쾅거리는 윗집 소년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런 사연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누리꾼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날싸움 공방만 하면 층간소음이 해결이 너무 어렵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배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불어 사는 삶으로 서로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반응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허주연 변호사 설명하는 과정에 옆에서 이제 그 초등학생들의 편지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내용들 보면은 상당히 조금 흐뭇해집니다. 저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